왜 퀴즈야? 조심하고 얘기했잖아. 왜 그러는데 얘기했고. 빨리 와.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삼각함수 활용. 자, 봅시다. 몇 페이지냐면 삼각함수 넓이. 자, 197쪽입니다. 자, 197쪽부터 바로 질문 받을게요. 197쪽 질문 없으면 198쪽. 오케이, 없고요. 없으시면 199쪽 1136번. 1136번. 자, 그림과 같이 요놈의 식기는 조그맣게 세모표 치시고, 이게 중학교 때 여러분들 연습했던 내용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2 때 요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각변의 길이를 몇 퍼센트 늘린 위치에 25% 늘린 위치에 PQR을 잡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32라고 했을 때 그때 삼각형 누구의 길이를 구하려면 PQR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쳐다보니까 지금 이 삼각형이 원래 ABC라는 이런 삼각형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당연히 이놈식의 각각의 변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고,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 A. 다음에 요 식기는 뭘로? B로. 다음에 C인데 이 각 변의 길이를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25% 뭐한대? 늘린대.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쭉 요만큼 늘리게 되면 이 길이는 누구의 성분 어떤 놈의 식기의 길이를 25% 늘린다는 거야? B의 길이를 25% 늘린다는 거잖아. 그럼 저 변의 길이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4분의 1 B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럼 마찬가지로 성분 A, B를 이렇게 쭉 늘리게 된다면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1 C가 될 것이고, 다음 얘도 이렇게 쭉 늘리게 된다면 이 길이는 4분의 1 A라고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먼저 표현해 갔어? 그랬을 때 저 늘린 변의 길이를 각각을 쭉 이어가지고 만들어낸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냐면 PQR이라고 한답니다.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때 저 PQR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PQR의 넓이를 쳐다보시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현재 얼마인지를 알려줬고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그 넓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S라고 표현한다면 저 삼각형 넓이 S를 표현하는 식은 두 변의 길이랑 이 각각의 변의 길이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를 표현하는 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 즉, 예를 들어서 A하고 C를 쓴다.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다음 뭘로? 사인 뭐라고 표현돼? B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 PQR의 넓이인데, 그럼 PQR의 넓이는 이 한가운데 있는 ABC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3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의 넓이를 뭐 해주시면 돼? 그대로 더해주시면 될 거거든, 단순하게는. 그러면 그 3개의 넓이 중에서 예를 들어 요 1번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BQC라는 요 1번 삼각형의 길이를 구하게 된다면 이 식기는 이 변의 길이 알아 몰라? 알고 있지? 요 변의 길이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 성분 BR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4분의 5 A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1번 넓이를 표현하게 된다면 1번 넓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다음에 4분의 1 C 곱하기 4분의 5 A가 두 변의 길이가 될 것이고, 그때 얘가 끼인 각이지. 표현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이 각의 크기는 우리는 얘는 모르지만 요 각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B라고 정의했잖아.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사인 뭐라고 정의하면 돼?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정의하면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정의한다면 얘는 우리 당연히 각변환에 의해서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사인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요식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에다가 다음에 4분의 1과 4분의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곱하기 몇 분의면 16분의 5라고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간략하냐. 그때 이 앞에 있는 이 식기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구한 삼각형 ABC의 넓이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식기는 뭐 곱하기 S 곱하기 얼마? 16분의 5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얘를 정돈하시면 될 텐데 이때 이 방식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봐. 원래 길이가 연호식기가 우리가 이 삼각형 S를 얘기할 때 A하고 C를 쓴다라고 얘기한다면 A, C에서 사인 B를 썼잖아? 그치? 근데 이 변의 길이가 C가 몇 분의 변수로 준 거랑 똑같아. 4분의 1로 줄었어? A는 몇 분의 변수로 늘어났니? 4분의 5로 늘어났잖아. 그렇다면 결국에 원하는 1번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4분의 1과 4분의 5만 하면 될 거거든. 맞아 틀려. 그래서 전체 넓이의 4분의 1과 4분의 1에서 몇 분의 몇으로? 16분의 얼마? 5라고 쓰시면 되겠죠. 물론 사인 각 자체는 파이 마이너스 B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어차피 각각하면 똑같기 때문에 표현이 갔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2번이라고 해가지고 2번에 있는 요 삼각형, 요 두 번째 삼각형 이 식기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도 A의 길이가 그치? 몇 분의 몇으로 줄었어? 4분의 1로 줄었고요. 다음에 B의 길이는 몇 분의 몇으로? 4분의 5로 늘었지요. 그렇다면 2번의 넓이는 2번은 이 삼각형 ABC 넓이 S라는 놈의 식기에 몇 분의 몇이면서 4분의 1이면서 얼마? 4분의 5라고 바로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겠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이게 중학교 때 그대로 쓴 내용이에요. 얘들이. 그러면 연어무 쉽게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2번 넓이 표현될 것이고 다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3번 넓이도 전체 넓이 S에 한 변은 4분의 1이고 한 변은 몇 분의 1이 될 테니까 4분의 5가 될 테니까 S에 4분의 1과 4분의 5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겠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삼각형 PQR의 넓이는 이 기준 안에 들어가 PQR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 원래 넓이 S에다가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를 더한데 결국에 얘들의 넓이는 다 4분의 1, 4분의 5씩 늘었기 때문에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으로 16분의 5짜리가 몇 개가 존재할 거야? 3개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넓이 S에 몇 분의 몇이 존재하게 될까? 16분의 15가 더 늘어났겠지. 그럼 얘들을 그대로 뭐 하시면 더하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기 나와 있는 삼각형 PQR의 넓이가 되겠지. 됐니? 오케이. 다음 없으시면 200쪽 1141번이요. 삼각형 ABC의 모의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다음 4라고 줬고요. 선분 AB 대 선분 BC 대 선분 CA가 1대 루트 2대 2를 줬을 때 삼각형 ABC의 뭘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지요. 됐냐 안 됐냐? 자 그러면 연호 식기를 쳐다보시면 뭐 41번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단계별로 좀 지랄 맞으니까 이걸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원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하나의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선분 AB 대 다음 선분 BC 대 선분 CA에 라고 얘기해서 각 변의 길이에 뭘 알려준 거야? B를 알려준 거지. 1대 다음에 얼마? 루트 2대 2라는 거 알려준 거잖아. 다음 그 다음에 또 알려준 건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아를 알려줬습니다. 라지아를 얼마를 알려줬어요? 라지아를 얼마라는 거? 4라는 걸 주고 이 삼각형에 뭘 구하라 그랬어? 넓이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단순히 주어진 정보만 보게 되려면 표현 이해갔니? 자 주어진 정보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삼각형 ABC 넓이니까 넓이를 구하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준 상태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존재하지요. 맞아 틀려. 그래서 여기 파트를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라 그랬냐면 공식 뭐에 넣고 외워놓고 접목하는 연습하자.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준 상태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하나만 얘기해봐. 두 개 있으니까 4R분의 ABC 요거 있고 하나 더 너 에헤 나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플러스 사인 C. 총 몇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될 거야. 됐어 안 됐어? 근데 요놈의 식기를 알려면 결국에 A, B, C를 알아야 될 것이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또는 sin A, sin B, sin C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예전 사인 법칙에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와 어떻다? 같다라는 거 있었잖아. 그럼 고노의 식기를 쓰더라도 결국에 어차피 이게 각 변의 길이의 B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각각 선분 A, B니까 선분 A, B가 얘기하는 건 얘는 문자 뭘 나타낼까? 변 길이 중에 A, B, C 중에서 어떤 거? C. 다음 얘는 A. 다음 얘는 B. 이걸 알려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길이를 알려준 게 아니라 뭐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B를 알려주니까 이 상황에서 이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여기 부분 파트를 접근하실 때는 항상 먼저 얘네들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 이걸 쓸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얘나 얘 중에 하나를 뭔가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제일 편해 보이지만 결국 ABC의 길이를 뭔가 알아내야 될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ABC의 길이를 알아내야 되는데 얘네들의 길이를 알려준 게 아니라 길이에 뭘 알려줬으니까? B를 알려줬으니까 결국에 C 대 A 대 B가 1대 루트 2대 2라는 걸 알려줬다면 비례식 주면 무조건 우리는 무슨 상수를 써서 비례상수를 써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비례상수를 써서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C라는 놈의 식기를 K라고 놓으면 A라는 건 뭐라고 넣을 수 있고 루트 2K로 다음 B라는 놈의 식기는 몇 K로? 2K로 넣을 수 있고요. K는 뭐가 아닌 0이 아닌 무슨 수? 상수라고 그냥 놓으시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 갖다 넣어봤자 거기 일단 넓이는 안 나올 거야. 몇 가지 표현 이해갔니? 근데 얘네들에서 지금 왜 저번에 반지름을 줬다는 건 표현 이해갔어? 왜 저번에 반지름은 코사인 법칙에서 못 써. 못 써. 그러면 이 ABC 중에서 얘를 쓰든 뭔가 우리가 하나를 알아내게 되려면 왜 저번에 반지름 나오니까 무슨 법칙을? 사인 법칙을 써야 돼. 표현 이해갔니? 그럼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셋 중에 하나의 값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거든. 또는 이 셋 중에 하나의 값을 무조건 뭐 하기만 하면 돼? 알면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얘네들의 값을 또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있냐 없냐? 없지요? 그랬더니 이 식기에서 보니까 결국에 얘는 변 몇 개에 대한 얘기를 준 거랑 똑같아. 변 3개에 대한 얘기를 준 거랑 똑같거든. 맞아 틀려? 그럼 변 3개에 대한 얘기를 알려줬으니까 변 3개 주면서 각 하나에 대한 식을 우리는 뽑아낼 수는 있지요. 뭘 이용하게 된다면 무슨 법칙 쓰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기 가지고 코사인 A 코사인 A를 만약에 하나를 찾는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 곱하기 2 곱하기 다음 뭐 곱하기 뭐분의 B 곱하기 C지요? 그럼 얘는 곱하기 된다면 몇 K제곱? 2K제곱이 될 것이고 다음에 B제곱 4K제곱 플러스 다음에 C제곱 다음 K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2K제곱 이렇게 정리될 거야. 그럼 연어무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얘는 4K제곱분의 다음에 5K제곱에서 빼니까 3K제곱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코사인 A가 몇 분의 몇이 된다는 거야.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코사인을 가지고서 나지아를 쓰는 경우는 써먹어? 못 쓰잖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사인을 아는 게 중요할 텐데 코사인 A를 알려준 상태에서 사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모제곱 더하기 모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다음 코사인 제곱은 얼마? 1. 그렇지. 그래서 그 공식을 쓰게 되면 사인 제곱 A라는 놈의 식기는 1에서 코사인 제곱 A를 빼니까 16분의 9를 빼서 16분의 7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인 A라는 놈의 식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라고 표현이 될 텐데 이때 각 A라는 게 삼각형의 각이잖아. 근데 이게 각이 정확하게 예각인지 중각인지 우리 현재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표현이 예갔냐 안 갔냐? 예각인지 중각인지 모르지만 각 A라는 놈의 지금 삼각형의 각이니까 이 각 A의 범위가 몇 도에서부터 0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180도 사이에서만 무조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삼각형 나오면 항상 합분 파이 이용하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얘가 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니까 그거에 대한 사인 값이잖아요. 그럼 그 사인 값은 항상 무슨 수 가져야 되겠니? 양수만 가져야 될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sin A가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는 걸
4분의 루트 7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sin A가 4분의 루트 7이 되니까 라지 R 듣고 어떤 각 하나 값 알려줬네. 그럼 이제 땡큐죠. 그럼 sin A라는 놈의 시키면 야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sin A분의 A는 야는 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2R로 표현되니까 그럼 스몰 A라는 놈의 시기는 야는 2 곱하기 라지 R 4에다가 곱하기 sin A 얼마? 4분의 얼마로? 루트 7로 표현되겠죠. 그럼 요놈 정돈해주면 A는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2루트 7 나오겠네? 그럼 A가 2루트 7 나오면은 A를 우리는 뭐라고 봤기 때문에 루트 2K라고 봤잖아. 그럼 A를 루트 2K로 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A 2루트 7을 알고 있으니까 K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K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를 똑같아. 루트 14 나와요. 됐죠? 그럼 K 루트 14 나오니까 C 나오고 B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여기다 갖다 넣으셔도 되고 또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맞아 틀려. 몇 대 몇 대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와 같이 그럼 고놈의 식기에서 sin A 값이 나왔으니까 맞아 틀려? 그럼 마찬가지로 A 대 B 대 C 이용해가지고 sin A, sin B, sin C도 찾아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겠지. 이해 갔니 안 갔니? 그러니까 어떤 걸 쓸지는 마지막으로 결론만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중간 과정에서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 변색에 대한 얘기를 이해 갔니 안 갔냐? 뭐 이 변 세 개 중에서 3개 나왔으니까 해론 쓰면 안 돼요? 해론 당연히 안 되겠죠. 변화의 길은 무조건 아셔야 될 테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이런 정도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것도 조금 단계가 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힘줬을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자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요. 오늘 알고 있죠? 오늘 6시부터 수업입니다. 끝나고 이어서 뭘 이제부터 친구가 되게 먼저 들어갈 거나 앵크라 부를 건데 그 앵크에 누가 들어가야 돼? 1, 2, 3, 6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 X 자리에 너나 나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이 자리에 1, 2, 3, 6밖에 넣을 수 없는 그 X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1, 2, 3, 6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질과 A가 어떻게 되고 X는 그 X는 이만큼 될 거고 이게 양의 X를 가지고 그러니까 X의 넓이가 누가 될까? 1, 2, 3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하고나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눈에 일단 기본은 이거야. 조건에서 보면 항상 지방비가는 뭐가 존재한다? 바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바의 왼쪽에는 뭐가 들어온다? 내가 찾을 원소의 고택이 들어와. 그리고 바의 오른쪽에 그 원소가 될 수 있는 뭐가 들어올자리? 기준이 들어오나? 설명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됐니? 이번 수업을 여러분들 충분히 진행이 돼야 돼. 한번 우리 연습해볼까? 선생님 한 가지 정도만 문제를 뽑아볼까? 도대체 이 X하고 Y에 누구를 넣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쓸 수 있는 X는 누구의 원소가 쓸 수 있다? 무슨 뜻이었죠? A의 원소를 표현하는 게 뭐겠지? 그럼 이 X에는 A의 원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군데? 0, 1, 2가 들어갈 수 있는 마찬가지 Y에 쓸 수 있는 숫자도 A의 원소를 만들 수 있대. 누구가 쓸 수 있는 거야?
왼쪽 건 필기 다 했으면 지우겠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F라고 보고 이 중에 누군가가 맞아야 되는 거 같아. 그럼 이제 이 조건이 있으면 표현되어 있는 실수를 완성할 거라고 누구나 F도 0이고 Y도 0이면 0 더하기 0 반응. 그럼 뭐가 맞아? 0 더하기 1 반응이지. 0 더하기 2도 반응. 자, 정돈 다 되셨으면 다음 202쪽. 202쪽 없고요. 다음 203쪽. 60번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뭐하는? 내접하는 밑줄.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마주보는 모의 크기는 대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 그렇지. 항상 그거 써먹으셔야 됩니다. 이게 써먹지 못하면 못 써요. 자, 그랬을 때 이 원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넓이를 구하랍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쳐다보니까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원에 뭘 찾아야 되는데?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사각형과 원 사이의 관계를 우리 배운 적은 있어 없어? 사각형과 원, 반지름, 원에 외접하는 원 거기 관계는 있어 없어? 없지요. 우리가 쓰는 법칙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쳐다보게 된다면 사각형이 나오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뭘로 다 쪼개고? 삼각형으로 쪼개고. 표현 이해 갔냐? 그렇다면 삼각형으로 예를 들어서 이 시기를 쪼개게 된다면 얘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될 거거든. 그랬을 때 저 원에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만 찾으면 돼. 그럼 무슨 법칙을 쓰는 게 기본이 될 텐데? 사인 법칙을 쓰신 게 기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근데 지금 알려준 길이를 쳐다보니까 AB의 길이가 5, BC의 길이가 5, BC의 길이가 3, 다음에 CA의 길이가 CD의 길이가 2, 다음에 DA의 길이가 3. 그럼 2, 3 이렇게 나왔을 때 먼저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건 쟤는 등변 사다리꼴이란 말 없으니까 하시면 안 돼요. 사다리꼴이란 얘기. 저 두 변 길이 같잖아요. 그거는 뭐 모르는 겁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요식기에서 알고 있는 성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몇 도가 나오면서 180도. 다음에 또 요 각과 요 각을 더해도 몇 도가 나온다. 180도를 알고 있죠.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 180도라는 걸 써먹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각을 쓰든 이 두 각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기본적인 성질 쓰는 삼각형으로 얘를 쪼개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으면 쪼갤 수 있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몇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질 텐데?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질 거 아니야. 근데 변 몇 개의 길이를 알려줬어? 얘하고 얘 변의 길이 알려줬지? 그러면서 요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 x,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놓게 된다면 이 삼각형에서 변 몇 개랑 세 개랑 각 몇 개를 하나를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 틀려? 그러면 요 다음 그럼 이 그대로 변 세 개의 하나니까 그대로 무슨 법칙 쓰게 되면 코사인 법칙 쓰게 된다면 x제곱은 왼쪽에 있는 이 첫 번째 삼각형에서 쓰게 된다면 첫 번째 삼각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돼야 돼? 5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됐냐 안 됐냐? 다음에 코사인 각이 여기가 뭐라고 표현이 될 텐데? b라고 표현돼 있죠? 그럼 코사인 b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근데 이 삼각형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에서도 또 다른 하나의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요 식기에서도 변 몇 개랑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얘기와 이 각 하나인데 이 각의 크기를 우리는 b하고 더했을 때 몇 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180 나와야 되니까 저 각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파이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럼 변 세 개 또 각 하나에 대한 얘기니까 그대로 또 공식 코사인 법칙 쓰게 된다면 3의 제곱 더하기 다음에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다음 코사인 뭘로 써? 파이 마이너스 b로 표현이 되겠지? 그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라는 놈의 식으로 우리는 이미 각변환할 수 있어요? 각변하게 되면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코사인 b로 바뀔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이 변과 이 변에 있는 얘네들이 서로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 될 거 아니야. 그럼 같은 경우니까 그대로 같다라고 놓고 풀어버리게 되면 둘 같다라고 놓고 풀면 3의 제곱 3의 제곱 지워지고 요 놈식이 넘어가게 된다면 21이라는 놈의 식기는 얘 마이너스 받으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 앞에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앞에는 얼마? 12지야. 됐냐 안 됐냐? 다음 요 놈의 식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얼마야? 30이잖아. 그러면 요때 마이너스가 넘어오게 되면 12와 30 넘어오니까 몇 얼마에? 42 곱하기 코사인 얼마로? B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그대로 정명하게 되면 코사인 B라는 게 얼마로써? 2분의 1 나와야 되겠지. 그럼 코사인 B가 2분의 1 나오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인 B를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얼마 나와야 되는데? 루트 3 나와야 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삼각형 안에 같으니까. 표현 이해갔냐? 그러면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 나왔어? 그럼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 나왔다는 건 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x겠죠. 맞아 틀려. 그럼 요때 저 x 값을 우린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찾아주면 돼? 이 코사인 B 값을 나왔으니까 그대로 뭐 해주면 되니까 갖다 넣어주면 되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대로 찾게 된다면 x제곱은 25 플러스 9 마이너스 30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럼 25 플러스 9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얘가 19가 나오게 될 테니까 x가 그럼 얼마? 루트 19 나올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b분의 다음 마주보는 대가 루트 19라는 놈의 식기가 2 곱하기 얼마로? r로 표현되겠죠. 근데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갖다 놓으면은 이때 라지 r 나왔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라지 r 나오니까 그대로 원의 넓이 찾아 찾을 수 있겠죠.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요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조금 더 이제 단계 보시는 거니까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됐나요? 자, 필요하신 거 정답? 자, 오른쪽에 341번 요거 지웁니다. 자, 다 되셨으면 204쪽 질문이요? 없으시면 205쪽. 오, 끝났네요, 드디어. 자, 수트.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이제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되셨으면 그 그림을 이제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부터 어떤 내용을 쓰는 것인지를 먼저 내용 정도는 내용 정리는 기존에 이제 언급 다 돼 있으니까 문제풀이에 접목하는 것만 연습을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면 되냐면 자 58페이지 자 58페이지 맨 위에 1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요놈의 식기가 뭐하는 구간이 함수하는 구간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라고 한다면 어디 뭐보다 크고 다음에 4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증가 함수를 얘기한다는 건
함수 fx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건 fx 갖고서는 얘는 판단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용하는 것이다? 미분이라는 걸 배운다 그랬어. 즉 fx에서는 증가함수를 판단을 하기에는 바로 얘를 바로 그릴 수도 없으니까 얘의 무슨 함수를 찾아서 도함수를 찾아서 도함수가 무슨 수가 되면 양수가 되면 함수 fx가 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증가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도함수가 무슨 수가 된다면 음수가 된다면 이때 fx는 뭐 하는 것이다? fx가 뭐 하는 것이다? 감소한다고 얘기했지. 됐냐 안 됐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fx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반대로 fx가 증가한다면 도함수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그렇지. 항상 이거 주의하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fx가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때 도함수는 0보다 작다가 아니라 도함수는 0보다 어때야 된다고? 같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등호 여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개수가 항상 틀리게 되니까. 자, 그 얘기는 거기 1번에서 함수 fx는 몇 차 함수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3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3차 함수를 우리가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그냥 판단이 편할 거 아니야. 근데 요놈의 식기가 증가하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구간을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3차를 바로 못 그리기 때문에 3차에 무슨 함수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걔를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미분을 하셔야겠죠? 그럼 미분해서 f'x를 찾게 된다면 f'x는 자 한번 불러봅시다. 몇 x제곱 시작 3x제곱 다음 플러스 6ax 다음 플러스 24라고 표현이 될 텐데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도함수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도함수는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다시요. 어떤 이 2차식이 음수라고 얘기한다는 건 우리는 방부가 나오면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면 항상 뭘로 보는 것이고 마스크 껴주세요. 마스크 끼셔야 됩니다. 다시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면 반드시 뭘로 인지해라? 함수로 인지해라. 그렇다면 요 몇 차 함수가 2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누구보다 X축보다 어디 써야 된다는 거야? 아래에 있는 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렇지. 그렇다면 얘는 2차 함수잖아. 근데 무슨 볼록이야? 아래 볼록이지. 아래 볼록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라고. 해석이 이해갔니?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그림 모양을 그리게 된다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지. 얘가 어디하고 어디에서? 2하고 4 사이라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이 2와 4라는 지점은 X축과 만나는 지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말 바꾸면 얘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근 줬으니까 표현 이해가냐 안 가냐? 근 주면 첫 번째 대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뭐 뽑아라? 인수 뽑아라.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x-2와 x-4를 인수로 가져야겠죠. 누가? 요 2차식이. 그렇다면 3x제곱 플러스 6ax 다음 플러스 24라는 놈의 식기는 x-2하고 x-4를 인수로 가질 텐데 최고차원 계수 얼마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3 넣고 직세우면 좌우 양면이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되겠지. 그럼 누가 나온다는 얘기야? A값 나오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뭐 필기는 좀 이따가 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돌아가는 모양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오케이 옆으로 넘어가셔가지고 2번 바로 갈게요.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가 실수 전체에서 뭐하기 위한? 그렇지. 이게 나았지. 다시 fx가 증가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에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fx 증가해야 되니까 도함수는 뭐보다?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아져야 될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다시 요놈 실수 A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마찬가지로 어쨌든 fx의 증가함수여보니까 얘 무슨 함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도함수 f'(x) 또 마찬가지로 바로 찾을게요. 요놈을 쉽게 찾게 된다면 몇 x제곱에 3x제곱에 다음 마이너스 몇 ax 4ax 다음 플러스 얼마? a라고 표현되는 어떤 이런 도함수식이 존재하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fx가 증가하니까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겠지.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러면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냈다면 이제 요 부등식만 따로 생각을 하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다시 저 부등식만 따로 인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초반에 여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 거냐면 여기까지는 증가함수는 양수, 음수, 도함수 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서 그 다음에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거기 부분만 잡아내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몇 차 함수가 2차 함수가 누구보다 0 어느 축인데 x축보다 어디 있거나 위에 있거나 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모양을 그리게 된다면 이 도함수 그래프는 x축 아래 볼록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뭐하는 접하는 모양이 나와줘야 돼. 그럼 위에 있으면 이때는 x축과의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근을 가져? 중근 가져야 되겠지. 근데 얘가 몇 차식이었기 때문에 2차식이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식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판별식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를 쓰셔야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요 식이 쳐다보니까 개수가 짝수예요. 그럼 짝수 판별식 쓰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럼 짝수 판별식 쓰게 된다면 4a제곱 마이너스 몇 a 3a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풀어내면 되겠네. 그럼 요놈을 쉽게 풀게 되면 a의 범위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때 a의 무슨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등으로 안 넣었으면 a의 최대값을 4분의 3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분 잘 하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물론 여러분들이 눈치껏 찍는 사람들도 가끔 존재하긴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 표현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에서 필요하신 거 필기하시고 뭐 문제에서는 거기에 해설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굳이 그거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 내용은 틀리고 근데 틀리만 뭐라고 얘기한다. 어차피 36보다 작은 것만 찾을 거야.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다음에 60쪽. 자, 60쪽을 보시면은 맨 위에 내용 잠깐 보세요. 무슨 표라고 나와 있니? 증간표라는 내용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기 문제는 증간표 이제 작성하는 법을 밑에 써놨는데 우리 안 할 겁니다.
얘는 그럼 언제 할 거냐면 내신 대비 때 그때 닥치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굳이 증가함표 작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빨리 도함수에서 잡는 연습을 할 거니까 굳이 뭐 증가함표 작성 어떻게 해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예, 같이요? 나중에 뭐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내신 대비 때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문제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여기 부분이 처음에 접할 때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초반에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만 정확하게 세우시면 됩니다. 항상 구분을 하셔야 될 건 이 함수식이 원래 함수인지 도함수식인지를 항상 판단을 하시고요. 표현 이해 갔어? 자, 그래서 보시면 3번 봅니다.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에 무슨 값과 무슨 값의 합구하라 그랬니?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극대극소라는 개념은 함수가 뭐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얘기했고? 극대. 다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점을 뭐라고 한다 그랬고? 극소.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계산하려면 결국에 증가 함수, 감소, 증가 걔네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원래 함수를 봐야 돼? 도함수를 봐야 돼? 그렇지, 도함수를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3번에서 fx가 아닌 얘 무슨 함수를 먼저 보게 되면 도함수를 보게 된다면 그럼 도함수라는 건 미분해주면 되니까 얼마로? 3x제곱 마이너스 얼마? 3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가 몇 참수식인데? 그렇지. 그러면 요놈의 식기를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속편한 거고 거기처럼 증가함수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갔니?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인수분해 되겠지. 얼마 빼서 묶었을 때 3 빼서 묶으면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도 되고요.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건 지금 현재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면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게 되겠죠. 됐니? 근데 도함수에서는 증가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도함수에서는 뭘 봐야 돼? 양수, 음수를 봐야지 원래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 내용 머릿속 들어왔니? 그러면 양수, 음수라는 건 누구보다 0보다 크냐 작냐를 보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때 0이라는 게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y는 0이랑 어느 축을 나타내니까 x축을 나타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y는 0보다 어디 있기 때문에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 양수. 얘는 무슨 수? 음수. 여기는 무슨 수? 양수.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 도함수가. 그렇다는 얘기 원래 함수 fx는 뭐에서 뭘로 바뀐다는 거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지. 그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는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그렇지. 극대를 갖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라는 건 원함수는 감소해서 증가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뭘 갖게 돼? 극소를 갖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뭘 구하라 그랬어? 극대 값, 극소 값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뭐뭐 값자 들어가는 거 극대 값, 극소 값, 함수 값, 극한 값 다 뭐뭐 값자 들어가는 건 누구 값을 나타낸다? y 값 나타내니까 이 y 값은 원함수에서 따져야 되는 거야? 도함수에서 따져야 되는 거야? 원함수에서 따져야 되겠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원함수에서 극대값을 찾으면 극대값은 원함수에서 찾아야 되니까 f 얼마를 나타내? 마이너스 1을 나타낼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다음 극소값은 얘는 그러면 f 얼마를 나타내게 되겠니? 1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계산하게 되면 f-1이라는 놈의 식기는 마일 해가지고 4 나오게 될 것이고 얘는 그럼 얼마? 0 나오게 될 거야.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얘들을 더하시면 되는데 이때 추가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될 거는 됐니? 자, 조금 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기는 여기까지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일단 기본기긴 하니까. 근데 조금 더 가셔야 될 건 이 3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알려드렸었냐면 무슨 대칭이다? 점대칭이다. 무슨 점? 변곡점 대칭이다. 그때 그 변곡점은 극대와 극소의 대칭점이니까 한가운데 극대와 극소의 한가운데라는 얘기는 이 도함수에서는 도함수가 몇 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선대칭. 대칭축이 누가 나와? x는 얼마 나와? x 얼마 나와? 0 나올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마이너스 1과 1이 한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그럼 대칭축이 0이 나왔다면 이 x 0인 지점이 무슨 점이 되는 거라고? 변곡점이면서 얘가 대칭점인 거야. 표현 이해갔니? 다시 얘가 지금 2차 함수의 선대칭되는 점인 거지? 그게 우리는 원함수 3차 함수 갔을 때 이게 무슨 점이 되는 거라고? 변곡점, 대칭점이니까.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지금 모양을 대강 그리면 모양 개형만 우리가 만약에 fx 개형을 잠깐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그리면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인데 1인 지점인데 3차 함수는 점대칭이니까 이 중간에 대칭되는 하나의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얘네들의 무슨 점이라고? 중점 돼야 될 거 아니야. 중점은 바로 뭐라고? 대칭축이라고 그냥. 표현 이해갔니? 같이 연결이 되니까.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나요? 그렇다면 여기가 x가 0인 지점이 되겠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럼 봐. 이 점에 대해서 극대가 갖는 이 점도 다음 극소를 갖는 이 점도 서로 뭐가 돼? 대칭일 거야.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면 대칭이니까 이 점의 y좌표는 얘네들의 무슨 점이 되겠니? 중점 나올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중점 나왔다는 건 얘네 둘의 합은 극대와 극소의 합은 대칭점의 몇 배 될까요? 그렇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그대로 알 수 있는 건 문제에서 보는 건 얘네 둘을 각각이 아니라 둘을 뭐 하라 그랬어? 더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극대값 더하기 극소값을 구하게 되면 변곡점에서의 함수값 변곡점이 x 얼마의 지점이었습니까? 0이었으니까 f0라는 요 함수값에 몇 배를 해주면 돼? 2배 하면 될 거거든. 그럼 f0 문제에서 찾아보니까 얼마 나와? 2 나오지. 그래서 얼마로? 4로 끝내셔도 되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여기까지 같이 갖고 가시면 좀 더 빨라지는 것이고. 표현 이해 갔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갔냐? 됐니? 그럼 이 부분까지 같이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아이 정돈하시고. 자, 다음 하나 더. 극대값, 극소값은 최대값, 최소값과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라지 M, 스몰 M 써가지고 맥시멈, 미니멈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표현하실 때. 이해 갔지요? 그냥 한글로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됐지요? 오케이. 다음 4번 바로 가겠습니다. 또 필기 조금만 이따 하시고요. 자, 4번 마저 이어서 쭉 가게 된다면 함수 fx 요놈의 식기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갖고 극대값 x2에서 무슨 값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잖아. 그럼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요놈의 식기도 함수 f의 증가함수 보라는 얘기랑 같은 거잖아. 그럼 f를 보는 거야? f의 도함수인 f'x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f'x 봐야 되겠지. 그래서 f'x를 표현하게 되니까 4번에서 f'x라는 놈의 식기는 미분해주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다음에 4ax 다음 플러스 b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야. 도함수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도함수는 양수음수 따지는 거지 증가함수 판단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도함수 양수음수 가지고. 그렇다면
얘가 몇 차 함수인데?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 그럼 이 2차 함수가 어느 축과?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걸 문제에서 알려준 거랑 똑같아. 2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알려준 거랑 똑같고요. 그랬을 때 이 2개의 점에 하나가 누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또 다른 하나가 누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랑 같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자, 그럼 요놈을 쉽게 해서 이 도함수가 X축과 이렇게 2개의 점에서 만나?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얘는 뭘 나타내? 근줄 거 아니야. 근줬어. 그럼 뭐 하셔야 돼? 당연히 인수 뽑아야 되겠죠? 그럼 인수 뭐하고 뭐 나와? X 플러스 1하고 그렇지. 얘를 갖게 될 것이고 그때 2차 함계수 얼마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두면 끝이겠죠.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썼던 중학 1학년 때까지 자꾸 사고가 아직까지도 근주면은 근계수 자꾸 아직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근주면 제일 첫 번째는 뭐부터 하시고? 대입하시고 두 번째 뭐 뽑아라? 인수 뽑아라. 그게 안 되면 뭐 하자는 얘기야? 뭐 하라고? 그게 안 될 때는 뭐 하시라고? 근계수 가시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지? 다음, 뭐 요거는 뭐 굳이 필요할 필요는 없겠네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함수 fx가 무슨 값을 갖도록 5번에 무슨 값을 갖도록 극값을 갖도록 그러면 저 때는 극값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내는 건 극대값, 극소값 전부 다 나타내겠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둘 다 나타내는 건다. 극대, 극소를 포함해서 나타내는 거야.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얘가 극대든 극소든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부터 조금 보셔야 될 게 fx가 몇 차 함수인지를 보셔야 돼.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fx가 몇 차 함수니? 3차 함수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개형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뭐 하시면 되냐면 노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공부하실 때 기억 안 되시는 분들은 노트 보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조금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의 개수가 3차 함수인데 요 놈의 식기가 개수가 3차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양수니까 첫 시작은 증가부터 해야 돼? 감소부터 해야 돼? 증가부터 해야 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거 연습 잘 하시고요. 그랬을 때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쭉 나가는 경우와 멈칫했다 나가는 경우와 이렇게 가는 경우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 중에서 극대와 극소를 가져야 된대. 극값을 가져야 된대. 그럼 몇 번째 개형을 나타내게 되겠니? 그렇지. 거기까지 같이 공부가 먼저 선전하게 되시는 게 좋다고. 아예. 표현 이해갔어? 그렇다면 얘가 이런 세 번째 개형을 갖는다는 건 얘 도함수가 맞아 틀려?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겠죠.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fx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얘 무슨 함수를 먼저 구해보게 된다면 도함수인 f'x를 찾게 되면 요 식기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얘가 어떻게 근을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럼 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도함수가 몇 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뭐 써줘야 돼? 판별식 써야 되거든. 그럼 판별식 써서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커져야겠죠. 그럼 판별식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개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가겠습니다. 적용하면 뭐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게 되고요. 정리하시게 된다면 a제곱 다음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a의 범위는 뭐보다 클 것이고 0보다 크고 얼마보다 1보다 작다로 끝내시면 되겠지. 이해갔니? 뭐 생각보다 여기 부분은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뭐 돌아가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필기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돌아가는 내용이 먼저 중요한 거니까. 표현 이해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6번을 가셔서 마찬가지로 자, 6번 4차 함수. 얘는 땡큐지요. 4차라고 아예 뭐 해줬어? 깔고 시작했네? 그럼 4차라고 깔고 시작한 요 식기가 무슨 값을 갖도록 하는?
극대를 가져야 된대. 그러면 4차가 극대 가지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개형이 먼저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자, 4차 개형을 그리시면서 4차의 개수가 현재 양수입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노트 참고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웬만하면 생각해서 문제 풀려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떠오르면 노트 참고해도 상관없으니까. 이해갔니? 문제 교재 보지 마시고 직접 노트 찾는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4차의 개수는 양수야 음수야 현재? 양수지. 그럼 첫 시작은 증가부터 감소부터? 증가부터? 땡. 틀렸지요? 노트 쳐다보세요. 첫 시작은 증가부터 감소부터. 4차의 개수 양수일 때. 첫 시작은 뭐부터? 감소부터입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잘 들어. 아, 1차 함수. 자, 1차. 이거 쉽게 가셔도 됩니다. 자, 1차. 개수 양수야.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지. 2차. 개수 양수야.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지. 3차. 개수 양수야. 증가하니 감소하니? 그렇지. 증가하지요? 다음 4차. 개수 양수야.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렇지. 감소해. 이해갔어? 똑같아. 돌아. 5차. 개수 양수야.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렇지. 6차. 개수 양수야.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표현 이해갔어? 근데 1차 개수 음수면 증가해. 첫 시작 증가부터 해 감소부터 해? 감소부터 하세요. 그럼 또 바뀌어. 표현 이해갔죠? 쉽게 가시면 돼요. 쉽게. 항상 그 패턴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항 함수는. 이해갔니? 그러면 여러분 쉽게 해서 지금 개형을 그리셔가지고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4차 함수인데 개수 양수인 놈이 극대를 갖는 경우는 어떤 개형을 가졌을 때인지를 개형을 그려보시고 4차 개형을 그리신 다음에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3차는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왜? 도함수가 2차니까. 근데 4차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가 3차이기 때문에 바로 잘 안 익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4차 개형을 자꾸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3차는 워낙에 쉽기 때문에 좀 더 금방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이해갔어? 자, 개형 그려보시고 거기 중에 극대를 갖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림 거기 그려놓으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테니까. 세 번째 거 동그라미야? 어디서 극대 가죠? 어디서 극대 가죠? 안 가죠?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지요?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그 연습이 조금 되셔야 돼.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의외로 3차는 금방 익히더라고, 대다수가. 니들 선배들도 쳐다보면 3차는 빨리 익히는데 4차가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4차를 좀 더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표현 이해갔지요? 자, 그러면 결국에 거기 나와 있는 6번에서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가 극대를 가지려면 개형이 w자가 나와야 돼. 맞아 틀려? 그럼 이렇게 w자가 나왔다는 건 극대만 갖는 게 아니라 얘는 극소도 갖겠지요? 극소는 몇 개 가졌겠니? 2개. 그렇기 때문에 얘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fx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얘 무슨 함수를 봐야 돼? 도함수 봐야 될 거거든? 그럼 도함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도함수 f'x 3차니까 표현 이해갔냐? 이 3차 함수가 어느 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겠니?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지만 3개의 점에서 만나야지만 이렇게 극대 극소를 이런 형태로 가지면서 극대 값을 반드시 갖게 되겠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얘의 도함수가 정확하게 근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근을 서로 다른 그렇지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다시
제 도함수가 근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먼저 기초풀이를 먼저 보여드리면 얘 도함수 f'x를 보게 되면 f'x라는 놈의 식기가 그대로 정리해주면 4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어떻게 근을 가져야 되냐면 얘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몇 실근? 세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이 도함수식을 쳐다보니까 인수분해가 일단 가능하네? 누구 빼서 묶을 수 있어? 2만 쌤 2x 빼서 묶을 수 있죠? 2x 빼서 묶어주게 된다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이렇게 정리이 될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서 처음에 의뢰가에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여기에서 근이 하나 나오죠. x는 얼마라는 놈의 식기를 0이라는 놈의 식기를 근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가 근을 몇 개 가져야 되겠니? 땡. 근을 몇 개 가져야 될까? 뒤에 나와 있는 2차 함수가 근 몇 개 가져야 되겠니? 2개. 땡. 근 어떻게 가져야 되겠니?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쁜 표현 아닙니다. 거기까지 표현 이해갔지요? 다시요. 구분하셔야 될 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냐 없냐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표현 이해갔어? 됐냐? 근데 잘 들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틀려. 정확하게 어떻게 근을 가져야 될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긴 한데 어떻게 근을 가져야 될까? 자, 시간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기본풀이가 되니까. 다시 민규부터 어떻게 근 가져야 될까? 0이 아닌 서로 그렇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4차계 형이 이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져려면. 그럼 도함수가 x축과 몇 개 점, 3개 점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 근이 누구인지 몰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왜 앞에 근이 x 얼마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0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주어진 요놈의 식기가 어떻게 근을 가져야지만 정확한 거냐면 x는 뭐가 아닌 0이 아닌 0이 아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두 실근을 가져야 돼. 표현 이해 갔나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얘는 조금 힘든 겁니다. 저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학년 때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야 그냥 두 실근 얘기하면 안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반드시 구분해야 돼. 계속 얘기했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세 실근이냐 서로 다른 세 실근이냐는 다른 겁니다. 표현이 같죠? 자 어쨌든 그러면 얘가 x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어떻게 그럼 얘를 표현을 하느냐? 자, 되게 단순해요. 근의 역할은 얘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되잖아. 원래 어떤 방정식의 근의 역할은 그 방정식에 넣었을 때 얼마가 되는 게 근의 역할이니? 그렇지, 0이 되는 게 근의 역할이거든. 맞아, 틀려. 그렇다면 이 x가 0이 근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0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얼마가 나오면 안 되겠니? 그렇지, 0이 안 나오면 얘는 근이 아니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근이라는 건 주어진 식에 넣게 되면 주어진 식이 얼마가 돼? 0 되는 값이잖아. 맞아 틀려? 근데 0이 x는 0이 근으로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근이 안 된다는 건 0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얼마가 나오면 안 된다고? 0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럼 근이 아니란 얘기니까. 표현 이해 갔지요? 그래서 첫 번째 x는 0이 아니다라는 요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이 주어진 식에 요 2차 식에다가 얼마를 넣어? 0을 넣어?
그럼 0을 넣게 된다면 2 곱하기 0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0 플러스 A라는 놈의 식기가 얼마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제로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만 제로를 근으로 안 가질 테니까.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러면 이건 정리하게 되면 어차피 앞에 것들은 다 0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는 뭐가 되면 안 될 것이고 0 되면 안 되고요. 다음 그러면서 얘가 서로 다른 뭐 실근을 가져야 돼? 두 실근 가져야 되겠지? 근데 얘가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판별식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 쓰게 된다면 D 쓰면 얘는 9 마이너스 몇 A? 8A. 얘가 뭐보다? 0보다 크다. 요거 나와야겠죠? 그럼 정돈하게 된다면 A는 몇 분의 몇 보다? 8분의 9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A는 0 대 0이 아니라 이 조건도 만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족해야겠지요? 그럼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는 A의 범위는 8분의 9보다 작은데 0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A의 범위는 0보다 작고 됐어 안 됐어? 또는 다음에 A는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얼마보다 작다? 8분의 얼마보다? 9보다 작다라고 얘기하셔야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잘 이해 안 가신 분 됐나요? 됐니? 특히나 요거는 마지막 부분 여기 기초 풀이 하시는 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풀어내실 때 됐어? 생각보다 요거는 조금 잡아내기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요.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A가 B의 부분축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게 우리가 공식을 하는 때는 뭔가 있습니다. A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B가 갖고 있고 B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A가 갖고 있는 이 둘이 그럼 A가 B에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B도 A에 포함된다고 말해요. 부분법에 저희가 보였다. 한쪽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른 쪽이 갖고만 있으면 돼요. 갖고 있는 데다가 추가로 뭐를 더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상이 되는 녀석이 갖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한쪽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돼요.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볼 때 있다면 이때 보면 이 집합을 같은 집합으로 본다는 거죠. 어려운 거 맞지? 되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분 집합을 제일 잘하는 면에서 공부해볼까요? 자, 부분 집합을 우리가 시험을 해보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그 A의 부분 자, 다음 이번엔 유식기를 이제 다시 보는 연습을 하실 텐데요. 지금 얘처럼 보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요 표현을 보면 아, 쟤는 생각보다 조금 좀 여러 가지 따져야 되니까 조금 힘드네요라고 받아들이신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저게 가장 기초 표현이니까. 이해갔어? 아니면 얘를 아예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게 우리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기존에 했던 우리 1학년 때 했던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면 뭘로 볼 수 있다? 뭘로 봐라? 함수로 봐라.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왜? 그렇게 본다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이거는 필기를 원하시면 하시고요.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떤 식의 접근하는지만 연습을 하시라고 얘기했고요. 됐니? 자,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찾은 도함수 4x 함수 플러스 6x제곱 그 플러스 2ax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요 x값이 몇 개가 존재해야 돼? 서로 다른 몇 개가 세 실근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됐냐 됐냐? 그렇다면 이런 몇 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건데 3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3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방정식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항상 뭘로 보는 습관이 기본인 거라고? 함수로. 그럼 이런 몇 차 함수와 3차 함수와 다 y는 얼마라는 0이라는 어느 축과의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나오도록 3개가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놈의 식에서 그러려면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는 뭐 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거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3차 함수를 얘가 그리기가 조금 껄쩍지근해. 문자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잘 못 그리잖아. 그렇다면 그때 A 때문에 저런 상수 어떤 의미의 상수가 들어가 있어서 쟤 때문에 못 그린다면 저 식기를 뭐해 놓고 이항시켜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이항을 시킬 때는 최대 몇 차까지만 이항시켜라? 1차까지만 이항을 시키는 게 기본이에요. 2차도 이항시켜도 상관없으나 2차 이항을 시키면 더 따지는 게 복잡하니까. 이해갔어? 웬만하면 1차까지는 그냥 넘겨놓고 푸셔도 됩니다. 그럼 1차까지 넘겨놓고 푼다는 건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4x 3승 플러스 6x 제곱은 마이너스 2ax 이렇게 놓게 되면 좌변에 나와 있는 몇 차 함수와 3차 함수와 됐어 안 됐어? 우변에 나와 있는 몇 차 함수와 1차 함수지? 맞아 틀려? 근데 이 1차 함수는 전 몇 콤마 몇 지나는 1차 함수인 거야? 0 콤마 얼마? 0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될 거 아니야. 이 두 함수의 무슨 점이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3개 정확하게 서로 다른 3개 나와야 된다고. 그게 함수 해석이야. 몇 가지 표현 다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나요? 그러면 결국에 이 식기를 넘긴 이유는 이 3차 함수식에서 이제 껄쩍지근한 놈이 사라졌으니까 이 3차 함수식을 뭐 해놓고 따지자는 얘기야? 그려놓고 따지자는 얘기가 되겠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접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막 했을 때 뭐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첫 번째 접점이 있냐 없냐. 맞았죠? 접선의 가장 기본은 무슨 점? 접점이 있냐 없냐가 기본이었고요. 만약에 접점 갖고 이게 안 된다면 뭘 이용하셔도 그래프 이용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건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서 접선 그리는 형태도 알려는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 3차 함수를 이제 뭐 해놓고 그려놓고 다음에 요 몇 차 함수와 1차 함수와 교점이 몇 개가 나오도록 3개가 나오는 범위만 잡아주면 될 거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 3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얘는 제가 그냥 빨리 그릴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미분하셔도 그리셔도 되고요. 이해갔니? 자, 얘는 x제곱 빼서 못 보면은 4x 플러스 6 나오지. 맞아 틀려. 그럼 근이 뭐하고 뭐 나오니?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잖아. 표현 이해갔어? 그럼 0과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4승 플러스 6 있을까?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0이 무슨 근이야? 중근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x축 그어가면서 인수 뽑는 연습 시켜드린 게 이런 거 빨리 그릴 수 있으라고. 자,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x축이 존재하고 있어. x축과 만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한번 만나고 또 얼마에서? 0에서 만나게 돼. 그럼 여길 지나야 돼. 근데 3차 함수잖아. 맞아 틀려? 3차 함수야 계수 양수야 함수야? 양수지. 시작은 증가부터 감소부터? 증가부터. 됐니? 빨리 이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증가하니까 그대로 똑같이 증가시키면 되겠지. 얘 근이니까 지나야 돼. 맞아 틀려? 다음 요 식기는 뭐 하게 되니까? 0이니까 얘도 지나야 돼? 근데 이 식기에서 뭐 해줘야 되겠니? 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접하니까 대강 모양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접하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찾아라는 게 아니라 표현 이해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런 모양이 좌변에 나와 있는 3차 함수인데 그때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직선과의 뭐 찾아줘야 돼?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찾아야겠지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얘는 0,0를 잡으니까 요 0,0를 잡으면 이렇게 되면 교점 무조건 몇 개 나오게 되겠니? 3개 나올 거야. 1하고 맞아 틀려. 그럼 기울기가 무슨 수일 때야? 양수 나오면 무조건 3개 되겠죠? 1, 2, 3을 이렇게 되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죠. 저 밑에 떨어져서 어디선가 또 생길 겁니다.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무슨 수가 될 때? 양수일 때는 무조건 교점 3개 나오게 되겠지. 어떤 애들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a가 무슨 수가 된다면 양수 될 때니까 a는 무슨 수가 될 때일 것이고 음수일 때가 될 것이고 다음 그러면 양수에서 계속해서 내려와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교점 몇 개 나오는 거야? 1 넣어야 될 것이 나와요. 교점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잖아.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다음 요렇게 되면 교점 또 몇 개 나오게 되겠니? 3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 3개가 또 안 생기는 지점이 생깁니다. 언제 생길까요? 있냐 없냐에 따라 그렇지, 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직선과 곡선과의 관계가 나오게 된다면 보통 한 70% 이상은 대부분 언어에서 나타난다? 접할 때가 기본이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직선과 곡선과의 관계 이렇게 뭐하게 되는 순간 뭐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때 접하게 되면 교점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얘보다 사이에 있는 이 경우에는 교점 몇 개 나오게 되겠어? 다 3개 나오게 되겠지. 그럼 접하는 경우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접하니까 얘는 결국에 무슨 선이 되는 거야? 뻘갱이가 접선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접선 풀이의 가장 기본은 뭐 떠올려라? 접점을 문제에서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잖아. 그러면 접점 안 알려주면 임의로 무조건 뭐 해놓고 가자? 잡아놓고 가자.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접점을 잡게 되면 접점을 x좌표를 t라고 잡으면 y좌표는 여기에다 갖다 넣으면 될 테니까 얼마로 될 것이고 4t 3승 플러스 얼마 6t 제곱이 될 것이고 그때 요 전 x좌표를 t라고 잡은 요 놈의 식기와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직선 위에서도 서로 어떻게 돼? 같겠지요? 그러니까 얘와 누구와 마이너스 2at가 어떻다? 같다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접점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두 표현이 가능할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 표현 되겠지? 됐어 안 됐어? 접선의 기울기는 얘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때 이 미분하는 식은 요식 미분해야겠지요? 그럼 얘 미분하게 되면 얼마로? 12 몇 제곱? t제곱 다음 플러스 다음에 몇 t? 12t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겠지?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요놈의 식기가 이 노랭이 직선, 요놈의 식기 뻘갱이 여기에서의 직선의 뭐하고도 똑같을 테니까 기울기하고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끼리 같으니까 마이너스 얼마라고 나와야 돼? 2a 나와야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네 둘을 뭐해서 풀어버리면 연립해서 풀면 마이너스 2a 갖다 넣으면 되니까 누구 나와? t 나올 거 아니야. 그럼 t 나온 거를 다시 뭐 하시면 갖다 넣으면 누가 나와? a 나오겠지. 그러니까 또 a의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니? 됐어? 상당히 얘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표현 이해 갔냐?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꼭 참고는 하시되 됐어? 기본 풀이는 얘예요. 쌤 저 이거 못하겠어요. 안 하셔도 돼. 못하겠으면 이거라도 하셔야 돼. 얘 같은 경우는 표현 이해 갔니?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얘와 얘를 동시에 같이 익히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더 고난이도 문제를 가실 때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실제로는 얘가 써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연습하신 습관인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공부 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게 우리가 6번까지 했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7번은 얘는 직접 한번 말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봅니다. 7번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 구간 나와 있습니다. 구간 나오면 우리는 물론 얘가 인지가 되지만 웬만하면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꾸 이걸 놓치시기 때문에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 쓴다는 건 무슨 식으로 바꿔라? 구간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무슨 식으로 바꿔라? 부등식으로. 자, 부등식으로 바꿔야 부등식 바꾸면 누구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뭐보다? 0보다 어떻고? 그렇지, 크거나 같고 닫힌 구간이니까 다음 3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꾸시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함수 fx는 요놈의 식기의 무슨 값과 무슨 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라지n과 스몰m이라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뭐하라 그랬어? 빼라 그랬지. 됐니? 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첫 번째 무조건 뭐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프 그려라. 됐어 안 됐어? 그래프 못 그려? 그렇다면 뭐 떠올려라? 산술기야. 됐니? 그러면 거의 최대 최소의 90%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얘기했지요? 특히나 이번 1학기 때는 산술기야 지수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까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됐니? 그렇다면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어쨌든 우리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몇 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봐야 되겠네? 그럼 그림의 개형을 그린다는 건 당연히 3차 함수의 무슨 함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증가함수와 극대극소를 판단하셔가지고 그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 한번 그걸 지금 직접 그려보시고요. 시작! 일단 중요한 건 거기 가운데 X축이 있다라고 확신해? 한가운데 이거 뭐야 이게? X축이야? 있다라고 확신하니? 네.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조항수를 그렸네. 도함수는 이게 X축이에요. 맞아. 얘가 X축이 사이에 있으려면 이거의 함수값은 음수 나와야 되고 이거의 함수값은 양수 나와야 돼. 그걸 확신할 수 있냐고 지금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어? 그러니까 개형 그릴 때 그걸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이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갖고 있. 자, 되셨으면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요놈의 식기를 쳐다보니까 도함수가 우리 구한 게 지금 모양 그대로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잘들 하셨기 때문에. 자, 도함수가 쳐다보니까 몇 차 함수고 2차 함수고 근이 뭐하고 뭐 나오기 때문에 1하고 얼마 나오니까 2 나오니까 얘 도함수야. 그래서 양을 따져서 우리가 봤던 게 얘의 원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x가 얼마인 x가 1인 지점 다음 x가 얼마인 지점 이 지점까지만 알 수 있는 거지요. 됐냐 안 됐냐? 현재 상태에서는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막 그리시면 안 돼요. x축도. 표현이 이해갔지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여기까지가 먼저 연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야. 그때 시험을 보고 했다는 것.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표현이 이해갔지요? 물론 조금 더 빨리 그리고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나중 다음 시간 돼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기초로 그리는 연습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잡는 게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해갔어? 자, 그럼 아무튼 지금 봅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x 범위가 0부터 3까지였지. 그럼 여기에 여기쯤에 x는 0이 있을 것이고 여기쯤에 x는 얼마가? 3이 있을 거야. 표현 이해갔냐? 우리는 정확한 모양을 그린 게 아니라 개형을 그린 거니까 대략적인 모양을. 그렇다면 이때 최대값, 최소값 얘는
X값이야 Y값이야? 세 번째 A가 보인 걸 Y값. 그러니까 가장 어디 있는 놈을 위에 있는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위에 있는 건 X가 얼마일 때일까요? 눈으로 보기에 11이고 X 얼마일 때? 얼마일 때?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시면 X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 따져봐야 되겠니? 1일 때랑 1일 때 함수값이랑 X 얼마일 때 3일 때 무슨 값을 함수값을 따지는 게 기본이야. 얘네들을 비교하셔야 돼. 표현 이해 같지야? 되냐 안 되냐? 다시 한 번 더 최소값이 되려면 X 얼마일 때와 0일 때 F0와 다음 X 얼마일 때 2일 때 얘네들일 때 무슨 값을 함수값을 뭐 하셔서 비교하시는 거라고. 됐니? 물론 얘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써먹는 연습을 그때 활용하시고. 이해 갔죠? 원칙적으로는 비교를 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대략적인 개형만 그려낸 거니까. 얘를 좀 더 자세히 그리려면 각각의 점의 좌표들을 다 잡아내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현재 할 필요가 없으니까. 표현 이해 갔어?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놈 정돈하시고 최대 최소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최대값 확인해 보시면 최대값은 F1 나오니 F3 나오니 F3. 최소값은 F1 나오니 F0 나오니 F2 나오니 F0. 됐죠?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 갔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자, 다시 한 번 더 넘기셔가지고 70쪽으로 바로 갑니다. 뭐 새로운 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다 됐냐면 74페이지까지 내용이 다 끝났어요. 그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자, 계속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1번. 자, 맨 위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도록 3개의 실근 갖도록. 어이쿠야, 또 서로 다른 3개야. 구분 잘 하시고요.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건 무슨 식과 무슨 식이 나오면 방정식과 무슨 식이 나오면 부등식이 나오면 뭘로 봐라? 함수로 봐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됐니? 다시 이 문제 맨 앞에 무슨 식이라는 말을 줬어? 이 말을 줬지. 그거는 헷갈리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런 표현 자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까지 가시면서 물론 내신에서 다루는 몇몇 문제를 제외해놓고는 대부분 다 헷갈리라고 주는 겁니다. 함수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뭘로 준 거야? 그냥 방정식으로 준 것뿐인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갔니? 이걸 방정식으로 풀려는 머릿속에 그걸 갖는 순간 얘는 못 풀어요. 이해갔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의 식이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방정식을 함수로 일단 먼저 인지하게 된다면 좌변에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이니까 좌변에 나와 있는 요런 몇 차 함수와 3차 함수와 우변에 나와 있는 누구와 y는 0과의 무슨 점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가 또 그렇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함수인지니까 이 몇 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3차 함수 그려야 되는데 껄쩍지근하잖아. 누구 때문에?
K 때문에. 그러면 K를 뭐 해도 상관없다. 넘겨도 된다. 넘길 땐 최대 몇 차까지? 1차까지. 됐지요? 자, 넘깁니다. x 3승 마이너스 3x는 다음에 요 식기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인지하는 순간 요 몇 차 함수와 3차 함수와 y는 누구라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와의 무슨 점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몇 개? 3개.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요 놈의 식기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은 뭐 한 다음에 그려줘야 돼? 얘 무슨 함수를 본 다음에 이건 fx라고 본 다음에 얘 무슨 함수 보고 도함수 보고 그려야겠죠? 그럼 얘 도함수를 본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y1이고요 1이 됐나요? 됐어? 이렇게 되는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그냥 바로 가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인지하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표현 이해갔어? 근이 몇 개야? 근이 몇 개예요?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니? 알았어. 그 방정식의 실근 몇 개야? 한 개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그려지면 실근 몇 개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아요. y는 마이너스 k라는 놈의 식기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이때는 실근 몇 개일까요?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k가 무슨 값과 무슨 값 사이에 존재해야 될까? 극대값과 그렇지. 이 함수값보다 어때야 되고 이 함수값보다 어때야 되고 그렇지. 판단 다 됐지.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일단 문제만 풀게 된다면 극대값 f-1을 찾게 되면 여기가 이걸 fx라고 놨잖아. 그럼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니까 얼마? 2 나올 것이고 f1 여기에다 갖다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마이너스 k가 뭐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얼마보다? 2보다 작다가 나와야겠지요? 표현 잘 이해 안 가신 분? 없나요? 오케이. 그럼 k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로 끝내시는 게 첫 번째 기초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렵지 않지요?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놈의 식이 3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대칭? 점대칭.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고 변곡점 x 얼마일 때까? 그렇지. x 0일 때. 그럼 여기가 x 0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잘 봐. 이제 요거 해석 연습하는 거야. 좀 이따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안 해드리려고 이거를 지금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함수에서의 무슨 점? 교점에 정확하게 무슨 좌표? y좌표?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다시 방정식을 바꿨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두 개 함수의 무슨 점에?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근이 몇 개인데? 정확하게 시작? 서로 다른 3개야. 다시 근이 서로 다른 3개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잖아? 그때 음의 근이 2개고요. 양의 근이 1개입니다. 이해 안 가신 분? 음의 근이 2개고요. 양의 근이 1개예요. 표현 이해 갔니? 표현 이해 갔어? 됐냐 안 됐냐? 왜? 근이라는 건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x값이 양수 음수 x값이? 그렇지.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근 몇 개인데? 서로 다른 3개인데 무슨 근이? 음의 근은 몇 개? 그렇지. 양의 근은 몇 개? 그렇지. 근이 몇 개인데?
한 개인데 무슨 근이? 음의 근이 몇 개? 한 개. 이해 갔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게 따지는 연습이야. 여기까지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음액은 양액은 음수와 양수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럼 x 얼마인 지점인 거야? 0인 지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지요? 잘 이해 안 가신 분?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필요하신 거 필기 잠깐 하시고 그럼 바로 넘겨가지고 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또 필기 되셨으면 넘기셔가지고 바로 2번이요. 자 요놈의 식기는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보는데 어떻게 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갈 테니까 자 보시죠.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세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럼 이 서로 다른 세 점은 두 곡선의 무슨 점이 되겠니? 교점일 거 아니야. 교점이 서로 다른 세 개라는 얘기야. 거기까지 해석 다 됐지요? 그럼 교점 구하려면 우리는 두 식을 뭐 해줘야 돼? 연립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맨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연립 한번 합니다. 시작. 교집합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확인하는 좋은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17번 문제가 자, 연립한 식을 세우게 된다면 x 상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라고 식 세우시면 끝이겠지요. 거기까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결국에 얘를 연립한 순간 이건 이제 뭘로 보는 거야? 방정식 부등식인 거야. 함수에서. 맞아 틀려? 근데 이거를 방부인데 방부를 우린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수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두 변을 양쪽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그리기에는 식이 쉬워 어려워? 어렵거든. 그러니까 요놈의 식을 어떻게 한 다음에 넘겨줘야 되겠지. 그럼 넘길 때 우변에 나와 있는 놈의 식에서 누구만 남기고 넘기는 게 속편하겠니? A만 남기고 넘기는 게 속편하겠죠. 왜? A까지 넘어가면 어차피 함수 그림 또 못 그리니까. 자, A만 남기고 넘깁니다. 자, A만 남기고 넘기게 되면 x 상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는 얼마? A라고 나와 있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좌변에 나와 있는 몇 차 함수를 먼저 그리시고 3차 함수를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y는 A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게 누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 y는 A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세 근이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나타내게 되겠지. 그럼 그 3차 함수를 뭐 하면 되겠니? 그려보면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가 안 갔어. 이건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셔서. 시작. 그냥 오줌하고 똥이랑 어디가 있는지 집어보려고 생각해보면 돼요.
응집합을 뜻하는 기호일지라도 그냥 그렇게 생긴 기호가 원소로 들어있는 지표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럼 PA 뜻을 보자. PA라는 집합의 원소를 들어가면 되거든. X가 원소래. 근데 그 X에 대한 설명 나와 있다겠지. 나와있으면 X가 뭐야? A의 분집합. 그럼 A의 분집합.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나? 영어 넣을까 말까? 분집합 기호 넣을까 말까?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넣을까? 분집합? 2냐 똑같이 포함을 망할 수 있는 분집합 찾아볼게. 누구 있어? 아니, 이 중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공집합. 또 X 쭉 끊는다. 또 아 이거 Y네. 얘만 계산하면 또 0과 얘를 같이 내려고 있는 집합. 여러분 두 집합 이렇게 찾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집합 A의 부분 집합 X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 X들이 원소가 되는 집합이니까 PA는 원소가 되는 예. 그냥 그대로 원소 가게 돼요. 언제 되는 자, 다 됐나요? 표현 다 됐어? 자, 그러면 다 됐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놈의 식기에서는 자, A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그렇지. 됐지요? 그럼 나머지 값은 계산하시면 될 테니까 오케이 넘기셔가지고 72페이지에 3번 갑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놈의 식기도 방정식이 양수인근 한 개와 서로 다른 음수인근 두 개를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구하라고 얘기했죠? 또 방정식 나왔어. 뭘로 인지해야 돼? 함수 인지해야 될 거 아니야? 함수 인지한다는 건 이미 식 두 개 인지가 들어갔을 텐데 그때 함수 그래프 하나가 그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러면 얘를 누구를 넘겨서? K를 넘겨서 함수 인지하고 다음에 좌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K라는 놈의 식으로 움직이면 되겠지? 그랬을 때 근이라는 건 무슨 점에 대한 얘기니까?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 교점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하나는 무슨 수? 양수. 두 개는 무슨 수? 음수 나오도록 움직여 봐야겠죠. 그럼 양과 음을 구분해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지점은 X 얼마인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 이해 갔나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하시면서 안 되거나 힘드신 분은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봐드리니까. 괜히 이거 하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못하겠어요 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 연습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부터 못 보라고 이게 뭐가 그럼 이게 맞는 자리가 이렇게 생기면 이게 이번은 사실 이런 내용이 끄고 있으니까 자, 다음 73페이지의 4번이요. 다시 한 번 더.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면 뭘로 가자? 함수 가자. 자, 그렇다면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4승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25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무슨 값 구해라? 최대값 구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도 부등식 나왔으니까 당연히 뭘로 인지를 하시고 함수를 인지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좌변에 나와 있는 몇 차 함수가? 4차 함수가 우변에 나와 있는 무슨 함수보다? 상수 함수보다 항상 어디 있거나 위에 있거나 또는 같거나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y는이라는 상수 함수는 어차피 얘는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이고, 다음 좌변에 나와 있는 4차 함수를 우리는 뭐 하신 다음에 그려가지고 걔 4차 함수 모양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셔야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4차 함수는 또 바로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그럼 얘 뭐 한 다음에 그려줘야 돼? 미분한 다음에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좌변에 있는 4차 함수 x 4승 마이너스 4x 3승 다음 플러스 25라는 걸 우리가 쉽게 fx라고 처음에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얘의 도함수인 f 프라임 x라는 건 4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이렇게 표현 되겠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랬더니 요놈의 식기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돼요? 뭘 누구 빼서 묶어줄 수 있어? 4x 그렇지. 4x 제곱 빼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x-3이 남을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서 근이 바로 보여. 도함수의 근이 뭐하고 뭐가 보여? 0하고 3이 보이는데 0이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그러니까 아까 모양 다시 한번 잘 신경 쓰시고, 그럼 이 도함수의 개형을 3차 함수니까 무조건 미분하느냐? 그건 아니죠. 얘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 되니까. 그러면 얘의 근이라는 건 어느 축하고의 교점이니까 x축하고의 교점이 될 것이고, 그 x축하고의 교점이 현재 0하고 3이니까 0과 3을 뭐 해줘야 돼? 지나야 돼. 됐어 안 됐어? 0, 3을 지나야 되는데 0은 중근이니까 뭐 하면서 지나야 되고? 접하면서 지나야 되고, 3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기만 하면 되겠지? 근데 3차의 개수가 양수야 양수야? 양수야. 그럼 첫 시작은 증가부터 해야 되니 감소부터 해야 되니? 증가. 됐지? 너희 계속 틀리냐? 좀 잘 좀 찍어. 1차, 3차, 5차 다 똑같다니까? 2차, 4차 똑같고. 자,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증가부터 하면서 0에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하겠지. 모양이 이해갔니?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3은 지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0 기준으로 왼쪽 부분은 지금 우리는 도함수를 그린 거니까 도함수에서는 뭐 따져야 돼? 부호 판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왼쪽에서는 양수, 음수? 음수. 0과 3 사이? 음수. 3보다 오른쪽? 양수. 그러면 이때는 극대를 갖겠니? 극소를 갖겠니? 극소 하나만 갖겠지요. 그러면서 3에서는 얘가 접하기 때문에 이때 개형 fx의 개형을 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감소하면서 0에서 감소했다가 3에서 극소를 갖고,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 0인 지점.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 3인 지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림 그렸던 그 개형들이 계속해서 같이 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트 보시면서 하실 때 웬만하면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기를 여기까지 한 순간 이거보다 y는 a라는 그 우변에 나와 있는 상수함수보다 얘가 항상 어디 있어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니까 y는 a는 이렇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쉽게. 맞아 틀려. 그럼 y는 a는 누구 값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되겠니? x 얼마일 때 값보다? 3일 때. 그럼 f3 a라는 놈의 식기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f3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등식 만족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f3은 fx에다 얼마 갖다 놓고 3 갖다 놓고 뭐 하시면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잘 이해 안 가신 분? 없지요? 오케이. 다음 하나 넘기셔가지고, 자, 그럼 요놈의 식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이번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x가 뭐보다 큰? 0보다 큰 범위가 중요한 것이, 이 범위에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k의 무슨 값 찾으라 그랬어? 최소값 찾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식기의 정수 k의 최소값 찾으려는데 얘를 함수인지하면 좌변에 나와 있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이 자체에서는 현재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넘겨가지고 k를 넘기면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이라는 몇 차 함수가 그려져? 3차 함수가 그려지겠지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걔 3차 함수가 그려지게 될 테니까 그 식기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범위를 찾아야 돼? x는 뭐보다 큰 범위를 찾아줘야 돼? 0보다 큰 범위 찾아줘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x 0보다 큰 범위만
그 그림에서 필요할 테니까 중간에 딱 잘라내시고 그랬을 때 그 3차 함수가 y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k보다 어디 있도록 위에 있도록 그리시면 되겠죠. 어떤 표현인지 다 이해 갔나요?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